저는 태공입니다. 음, 오늘은 간경화, 또 간염, 지방간, 또 간암, 이 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토피하고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하는 그 피부 질환에 대해서 말씀 올립니다. 스님이 살아오면서 이 대환자라고 하는 목숨이 병원에서 현대과학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마주친 인연이 한 3명 정도, 그 간 쪽에서. 근데 처음에 마주친 분은 20살 때 간암이었고, 간암 말기를 지나서 벌써 어느 정도 완전히 그냥 식물인간 영역에 있던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주친 제 스님인데, 예전에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그분은 위 수술을 하고서 그 충격이 간 쪽으로, 그 혈관의 충격이 가면서 아마 그 약간 몸도 그렇고 당뇨나 이런 영역의 그 체형을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근데 간에 간경화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 들어가면서 벌써 복수가 차요. 복수가 차고 왼쪽 다리가 부어서 수명이 한 1년 반 정도에서 그 정도 남았을 때, 그 다음에 한 2년 전인가 젊은 사람이 32살인가 3살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 친구는 이 화물차 운전을 했던 사람인데 술을 반복적으로 먹다 보니까 알코올성 간경변에 의한 간경화, 이렇게 만났어요. 첫 번째 이제 간암이나 이런 그 영역 말고, 일단 간에 문제가 들어올 때는 간 상부에 지방이 먼저 껴요. 물론 간염에 의해서도 간 기능이 약해지면서도 일어나지만, 염증 물질에 의한, 또 지방의 요즘에 식생활 또는 스트레스, 이게 알코올성, 계속 반복적으로 술을 먹다 보면 그 간 상부에 간 기능이 약해지면서 간 상부에 지방이 껴서 지방간이 돼요. 지방간. 그거는 체형하고도 상관없어요. 마른 사람이든 정치가 있다. 중요한 건 그렇게 마주쳤을 때 벌써 병원에서는, 제가 마주쳤을 때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그 진단서 좀 갖고 와봐. 진단서를 딱 피니까 알코올성 간경변에 의한, 병원에서 벌써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들여다보고서는 2달 만에 복수가 빠지고 일반 생활할 수 있을 영역으로 들어갔었는데, 이 간은 현대과학에서는, 현대과학을 봐야 돼. 현대과학을 보면 간은 간 이식 외에는 없어요. 그것도 약으로는 안 돼요. 한계점이 있어. 한계점이. 간약이라는 건 없어요. 사람을 자꾸 유혹에 빠뜨리려고. 간약은 없어.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은 결국 간 이식이에요. 조금 그냥 진행하면 심장을 느슨하게, 다 진통 효과가 다 있어요. 모든 양약에는 느슨하게 뛰면서 다 연결이 되니까. 고혈압 비슷한 그런 것과 간의 충격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진대사를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에 필요한 그런 영역만 처방을 해 나가는 거예요. 신진대사를 느슨하게. 간경화 약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간 이식에 뒤로 가면 이제 힘드실 것 같으니까 간 이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의사가 권유를 해요. 현대 과학이. 복수가 차서 2달 정도의 식품을 먹으면서 배가 쭉 줄어드는 사진이 다 있어요. 자료가. 그전엔 자료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설명하려면 피곤해서 그냥 사진 한번 이렇게 보여줘. 이런 영역이 있었다라고 그냥 있었던 일이니까. 지방간이 간 기능의 어떤 영역을 점점 그 스타팅이 그래요. 또 염증 물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자꾸 떨어지면서 몸에 그게 고혈압이 됐든 당뇨가 됐든 다른 영역에서 결과적으로 신진대사에 무슨 약이든 나이 들어서 약을 한 움큼씩 이렇게 쥐고 먹는 사람은 뒤에 가면 반드시 그 영역에 들어가요. 수명이 80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다 78세, 83세 그 전에 다 소멸하는 거예요. 몇 년 남았어 몇십 년이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60대 지나가는 사람 제가 이래 보고도 이분 간에 문제가 있네 하는 분들 딱 보면 눈동자에 그 간의 영역이 있어요. 지금 저분은 간 상부에 지방이 있구나. 이 사람은 간 기능 완전 못 써서 간 경화로 갔네. 이게 그냥 드러나요.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하지만 조금 몇 번 봐서 친해지면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권유를 해줘요. 그러나 깊게는 안 들어가요. 지구상에 수많은 인연이 있고 상위 1%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그러한데 세세한 영역까지 들어가면 오히려 내가 피곤해서 죽어. 먹잇감이지. 사랑에 빠져도 죽고 자비에 빠져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진흙을 걸어가도 발에 진흙이 묻지 않고 눈밭을 걸어가도 발자국이 남지 않는다. 묘하게 세상에 몸을 놔두되 법식으로다가 식품이 전달되어지지만 굳이 스님을 보지 않아도 법은 전달되어져서 세상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경화라고 하는 영역은 간 기능이 완전히 멈춰서 마지막 영역에서 간이 소묘화되는 거예요. 그냥 또 간암하고는 또 틀려요. 간암도 비슷해요. 돌덩어리가 되든 뭐 소묘화가 되든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간경화가 더 지나가면 간암이 되는 거니까. 또는 부분적으로 간의 작은 영역이 암이 돼서 완전히 괴사가라는 형태로 죽은 영역으로 해서 가면 그건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악성이지 그렇게. 전체적으로 지방간에서 기능이 떨어지면서 소묘화가 되면서 간경화로 갔다가 뒤로 가면은 결국 그게 돌덩이처럼 되면 그게 간암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간이식이라는 영역을 하는데 식품을 계속 먹으면서 그 간이라는 영역이 간 문맥으로 들어가는 장 쪽에서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장 쪽에서 노폐물을 걷어서 간으로 가는 독소를 해독하는 그 영역에서 1차적으로 장에서 통변해야 돼. 변이 나가면서 독소를 몸 밖으로 잘 배출을 시켜줘야 간의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그래야 한약적 어떤 양리가 간에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장의 통변이 안 되면서 한약제를 먹으면 한약에 의한 독성이 미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간에 가서 쳐요. 그래서 반드시 혈액을 깨끗이 하고 몸을 뒤바꾸는 첫 번째 영역이 디톡스라고 요즘 말이 있죠. 해독이라고 하는 영역. 그게 선행이 되어져야 돼. 그 다음에 통변하고 통유하고 그 다음에 청혈하고 신진대사를 강하게 일으키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부와 육부 기능이 다 활성화가 되어져야 그 간 또한 그 영역에 있어야 완치가 되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는 간이식이라고 하는 영역이 끝이에요. 결국 간약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느슨하게 만들면서 신진대사를 느슨하게 만들고 올라가는 독성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이 지금 약이 없어요. 진통제 영역이 다 현대 양약은 다 진통제 영역이에요. 약간 사람을 마취시키는 거예요. 정신병도 그래요. 그 영역이.
딴 얘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토피라고 하는 영역은 체질적 영역이 있기도 한데 어머니가 태중에 있을 때 음식을 좀 탁하게 먹거나 집안 내력이 많아요. 우리도 모르게 노출되는 환경 호르몬. 음식이 육류를 섭취를 해도 그 육류가 일반적이질 않아요. 다 성장 호르몬 또는 여러 가지 그 항생제를 먹고 자란 그런 음식을 우리가 먹어요. 그래서 그것이 태중에도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 이런 영역들이. 그 생리가 요즘에도 점점 빨라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성장 호르몬을 맞는 것 같아요. 항생제를 나도 모르게 복용한 것 같아요. 바다에 있는 참치 먹었는데 참치캔 통조림 안에 보면 기준치 이하지만 카드뮴이라고 하는 계속 들어와요. 그런 것들이 몸 안에서 또 공간에서 좋지 않은 분자, 이런 미세먼지라고 하는 영역들이 그게 화학적 미세먼지가 있어요. 제일 안 좋은 거. 공장에서 나오는 화학적 미세먼지가 공간을 타고 와서 폐로다 들어오면 이것이 혈관을 타고서 모세혈관까지 이르면 모세혈관에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걸 배출을 시키려고 신진대사가 좋기 때문에 바로 배출시키려고 하면 피부로 드러나요. 이 마디나 이런 말단에 또는 이런 옆구리나 이런 그러다 보면 또 머리 그게 아토피야. 그런 영역에서 혈관이 밖으로 다 피부로 드러나는 게 혈독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무점균이나 이 습진이나 이런 형태처럼 여름에 덥고 해서 그렇게 세균적 감염이 들어오면 그게 이제 지루성 피부염 아토피지만은 벌써 무점균이나 이런 거면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 두께가 틀려 피부에. 세균적 영역이 있어. 손으로 긁다 보면 손에 있는 세균이 손톱에 있는 게 다 감염이 돼 버리니까 피부 밑으로 들어가요. 그 무점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해요. 거기다 습진이나 이런 영역까지 같이 맞물려 버리면 이게 뭐 이만한 덩어리가 돼요. 덩어리. 어느 영역에 있든 뭐 다리든 그게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병원에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세균에 의한 감염에 의해서 그렇게 몸에 있는 경우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지루성 피부염은 머리에 나는 게 있어요. 나이든 또는 예전에 부스럼이라고 했는데 탁혈에 의해서 탁혈이나 독혈이라 하는데 그래서 혈관에 의해서 머리 속에 막 나는 거 있어요. 병원에 가도 안 된대. 결과적으로는 지루성 벌써 올라오면 일단 터져서 고름으로 화해서 밖으로 부스럼으로 떨어져 나가거나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 스님이 만든 식품을 먹으면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도 도와주지만 또 바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그렇게 이렇게 발라놓으면 그냥 삭혀요. 또 삼투압에 의해서 올라오기도 하고 그냥 그 열성을 가라앉혀서 바로 분해돼서 몸 밖으로 오줌이나 똥이나 땀이나 이런 걸로 나가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아토피나 이런 피부 쪽에 들어오는 그 염증 물질이 몸 안에서 배출이 못 돼서 모든 독소나 이런 거는 몸에서 배출하려면 염증 물질로 화해해요. 그런 것들을 몸에서 밖으로 배출시켜 주는데 그 역할이 약해지면 이제 피부로 드러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하고 그런 피부염 또는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그런 염증 물질이 모세혈관에서 피부로 드러났을 때 주의할 점은 그게 세균하고 맞물려서 감염이 되어지면 그게 이제 피부 밑으로 자리하면서 악성이 돼요. 그게 이제 특히 무점균 그래서 아토피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아버지 어머니 그 양말이나 이런 빨래를 같이 할 때 문제가 들어와요. 잘 살균해서 그렇게 입혀야 되고 어쨌든 지금 그렇게 간경화, 간 약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아토피라고 하는 영역하고 또 지루성 피부염에 대한 이런 설명을 간단하게 했어요.
모든 인연이 건강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한 발 더 나아가면서 삶이, 이런 질병들은 삶을 파괴해요. 그래서 그 영역에서 벗어나서 삶이 좀 윤택해지는, 또 편안해지는 그런 영역으로 들기를 축원합니다. 인연 있는 사람은 스님의 영상을 보고 저는 좀 뒤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연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See you next time.